유전자, 무의식, 자의식의 명령을 역행하지 못하면 수많은 판단 오류를 저지르며 결국 인생을 망쳐버린다. 우선 이 세 개의 꼭두각시줄을 끊어내야만 한다. 이 세 개의 줄을 끊어내 인생의 자유를 얻는 사람을 나는 역행자라고 부른다. 가장 처음으로는 무의식을 바꿔야 한다. 하지만 무의식은 이성적으로 바꿀 수 없다. 누군가 너는 자유를 얻을 수 있어 라고 말하더라도 당신의 무의식은 나는 할 수 없어 라며 방어 기제를 펼친다. 이 기제를 우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토리이다. 자신과 똑같은 상황에서 자유를 얻어낸 이야기를 50여 개 정도 듣게 되면 무의식에는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균열을 만든 뒤 역행자 7단계 모델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자유를 얻어내야 한다. 1단계 자의식 해체. 자의식은 인간에게 필수 불가결하게 존재한다. 인간의 자아가 붕괴되는 것을 막는 기제이지만 대부분은 과한 남용으로 우리의 발전을 완전히 가로막는다. 예를 들어 나는 돈에 진짜 관심 없어. 부자 되는 법칙 같은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등의 말도 대부분 자의식의 상처를 피하기 위한 합리화에 지나지 않는다. 누구보다 돈을 원함에도 돈은 좋은 거야 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본인의 인생이 부정당하기 때문이다. 대다수는 돈에 대한 트라우마와 공포 때문에 회피라는 어리석은 결정을 한다. 결국 이들은 투영하기를 통해 애먼 곳의 자아를 투영하여 인생을 모두 낭비해버린다. 어떤 이는 호날두 팬이라며 매일 밤 댓글에서 호날두가 최고인 이유에 대해 끊임없이 논쟁한다. 호날두의 자아를 투영한 것이다. 또 다른 이는 아무 잘못 없는 부자에게 악플을 달고 그들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정의로운 사자의 자아를 투영한다. 어떤 공시생은 맛집 새벽 줄서기를 통해 1등이 되고자 하는 자아를 투영하며 시간을 버린다. 이들은 본인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닌 자아를 남에게 투영하며 인생을 낭비한다. 열등감이 발동되거나 자기 합리화가 시작될 때 우리는 스스로 남을 인정해야 한다. 타인에게 자신을 투영하며 현실에서 도망쳐서는 안 된다. 그 불편한 감정으로 어떻게 자신을 발전할 수 있는가 고민할 때 인간은 한 단계 더 성장한다. 2단계 정체성 만들기.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한계는 세계의 한계라는 말을 남겼다. 마찬가지로 정체성의 한계는 인간의 한계다. 가령 평범한 한국 사람이란 정체성을 가진 이가 경제적 자유에 다가갈 가능성은 0%이다. 한편 한 달에 1억 벌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이는 여기에 근접할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갖게 된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면 대단한 노력 없이도 목표를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스스로에게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정체성을 부여한다면 정말 그 지점에 도달할 확률이 생겨난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정체성을 자유자재로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에 2단계에서는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 다룬다.
정체성을 마음대로 갖고 논다면 자유를 얻을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일 수 있다. 3단계 유전자 오작동 극복. 내가 좋아하는 말이 있다. 자신이 일평생 한 의사결정의 총합이 현재의 인생이다. 잘못된 의사결정을 반복적으로 한 사람이 불행해지거나 가난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왜 누구는 똑똑한 결정을 반복하고 왜 누구는 어리석은 결정만 반복할까? 단순히 지능 때문이라고 말하기엔 어리석은 결정을 반복하는 고학력자들이 도처에 놀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의사결정을 반복해 인생의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간단하다. 유전자 오작동을 이해하면 된다. 유전자의 오작동을 미리 이해하고 있다면 감정적이고 본능적인 판단들은 피해갈 수 있다. 그렇다면 유전자 오작동이란 무엇일까? 우리의 몸과 본능은 수십만 년 동안 원시시대 환경에 맞게 진화했다. 원시시대에는 음식을 보면 무조건 달려들어 먹어치워야 생존에 유리했다. 하지만 이제 칼로리 과다로 성인병을 달고 사는 현대인에게 그런 본능은 오히려 위험하게 된다. 이 잘못된 본능이 바로 크루즈이다. 빛을 보고 날아가도록 프로그래밍이 된 나방이 가로등 안에 갇혀 죽고 말듯 진화상 유리했던 과거의 본능이 우리 유전자에 남아 바이러스처럼 악영향을 끼친다. 우리 몸에 심어진 이 원초적인 본능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된 판단을 거듭해 순리자로서 살아가게 된다.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거나 속박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우리는 배고프면 밥을 먹는다. 매력적인 사람을 보면 사랑에 빠지고 이처럼 인간은 A라는 상황에서 B라는 감정과 사고를 자동적으로 떠올린다. 피아노 건반을 누르면 소리가 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우리 유전자는 우리가 특정 상황에서 특정 행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자동적인 판단은 대부분 삶에 이득을 주지만 몇몇 판단은 유전자 오작동에 의한 완전 오판이다. 나는 왜 이걸 원하며 이런 욕망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이를 미리 알고 있으면 유전자 오작동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 실수들을 하루에 한 개씩 반복적으로 잡아낸 사람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 2, 3년이 지났을 때에는 순리자들을 크게 앞서갈 수 있다. 4단계 뇌 좌동화. 앞의 반복들로 본능의 꼭두각시끈을 잘라냈다 하더라도 머리가 안 좋으면 자유를 얻을 수가 없다. 독해력이 떨어지면 이 책을 봐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고 5, 6단계의 지식과 방법론을 흡수할 수 없다. 돈을 버는 일도 마찬가지이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몸만 고생하다 포기하기 일수다. 머리를 어느 정도 좋게 만들어야 한다. 지능은 타고난 게 아니냐고? 그렇지 않다. 잠시 후 당신은 챕터 1을 읽게 될 것이다. 내 스토리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나는 심각하게 멍청했다.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됐다. 재수를 3번이나 했는데도 4등급을 벗어날 수 없었고 나는 뇌과학 공부를 통해 머리가 좋아지는 법을 알게 되었다. 뇌 최적화, 뇌 좌동화. 바로 그것이다. 20대 초반에 나는 항상 멍 때리고 있었고 이해도도 낮아 대화하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멍청하다는 듯 쳐다보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두뇌 회전이 빨라져서 내가 이렇게 빠릿빠릿해졌다고?
라고 스스로에게 신기해야 할 뿐이다. 머리를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은 과학적으로 수없이 되풀이되었다. 심지어 어렵지도 않다. 내가 실험하고 검증한 뇌 최적화, 뇌 자동화 방법을 뒤에서 소개할 것이다. 매번 애써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습관을 두면 평생 걸쳐 복리로 뇌를 성장시킬 수 있다. 사람들은 기대와 달리 매우 게으르다. 12년 동안 매일 오후 12시쯤에 일어난다. 하루 일하는 시간도 6시간이 채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남들보다 10배 빠르게 성장한 이유는 4단계 뇌 자동화 덕분이다. 이 책에서 나는 절대로 열심히 살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 뭔가 결심하고 동기부여하라고도 하지 않는다. 뇌 자동화만 세팅해두면 자동으로 잘 살게 되고 놀면서 머리가 좋아지는데 굳이 죽어라 노력할 필요가 없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행복을 희생해야 할 이유가 없다. 5단계 역행자의 지식. 인간은 하루 동안 수많은 결정을 반복한다. 평범한 사람이 하는 하루 10개의 판단 중에 5개는 좋은 판단, 5개는 그르친 판단. 만약 이 사람이 역행자의 지식을 통해 좋은 판단을 할 확률이 10% 늘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단순히 생각했을 때 어제보다 한두 개씩 매일 더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다면 10년 뒤엔 3,650일간의 좋은 판단이 복리로 쌓이게 된다. 복리의 힘은 어마무시해서 훗날 인생의 격차를 현저히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 결과의 값은 돈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자유를 얻을 것이다. 이를 위해 5단계에서는 본능을 역행하는 지식들을 배우게 된다. 6단계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루트. 5단계까지는 기초 체력을 다지는 근력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복근, 허벅지, 팔, 허리. 모든 부위의 근육이 잡혀있기 때문에 어떤 운동을 시작하더라도 빨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기초를 잘 잡았다 하더라도 테니스 라켓을 처음 잡는 사람이 훌륭한 경기를 할 수는 없다. 이번 단계에서는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을 상황별로 다룬다.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길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알고리즘을 그려볼 생각이다. 당신이 중소기업을 다니든 대기업을 다니든 저임금 노동을 하든 자영업을 하든 백수든 상관이 없다. 난 이러저러해서 안 되는데요? 라는 헛소리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이다. 각 상황별 성공 사례를 역행자 7단계 공식으로 해석하고 증명할 예정이다. 6단계에서 제시하는 각 상황별 테크트리만 따른다면 자유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은 급격히 높아진다. 7. 역행자의 쳇바퀴. 인간의 본성에는 실패와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각인되어 있다. 선사시대 실패와 패배는 곧 죽음과도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오래전부터 이를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망설이며 실패했을 때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지만 역행자는 이 원초적인 두려움이 쓸모없는 것임을 이해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본능을 역행하여 고의로 패배에 직면함으로써 레벨업을 하기도 한다.
세계 최고 테니스 선수, 축구 선수, 프로게이머 등은 정상에 오르기까지 수천 번 패배한다. 선수들은 자신의 높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더 강한 상대와 경기를 하게 되며 뛰어난 선수들은 승리보다 패배를 통해 진정한 레벨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당신이 부자 게임에 참여했다면 반드시 패배에 직면해야 한다. 역행자 1단계에서 6단계라는 쳇바퀴를 통해 패배에 직면하고 레벨업하고 다시 패배하고 레벨업하는 과정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 완전한 자유를 도달하게 된다. 책을 1년에 100권씩 읽지만 정체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도 없다. 실패를 해야만 자신의 수준을 가늠하고 약점을 파악하면서 똑똑해진다. 실행하지 않으면 자기 세계관에 빠져서 자의식만 커진다. 결국 방어기제 때문에 어리석은 결정만 하고 그 어떤 성취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일을 하면서 실패하지 않는다면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것이다. 실패하지 않는다면 쉬운 길만 하면서 정체된 인생을 살게 된다. 정체되더라도 행복하다면 다행이지만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행복해지기는 어렵다. 세상에 공짜는 없지만 이 책은 서울대생이 되어 유니콘 기업을 만드는 법, 수천억을 벌어들이는 법 설명하지 않는다. 오로지 평균 이하의 사람이 돈과 시간, 정신으로부터 완벽한 자유를 얻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세상을 혁신하고 싶은 기업가들, 더 많은 부를 쌓고 싶은 자산가들이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나는 당신에게 죽어라 돈을 모으며 살라고 강조하지 않는다. 사람마다 가치관은 다르고 나는 인생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승자라고 생각한다. 현재를 희생하면서 미래를 바라보지 않았으면 한다. 그렇기에 당신에게 놀면서 쉬면서 효율적으로 살라고 말하고 싶다. 나도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까지 10여 년 동안 치열하게 살지 않았다. 항상 8시간 이상 수면했으며 주말은 무조건 쉬었고 사람들과 어울렸다. 절대 무리해서 일하지 않았다. 단 기본적인 원칙은 지키며 역행자 7단계 모델을 따르려고 노력했다.